기술주냐, 시장 전체냐? 야, 이거 정말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보는 문제 아니겠어요? 바로 그 QQQ와 SPY. 오늘 제가 아주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라면 뭘 담으시겠어요? 폭발적인 성장의 아이콘 QQQ? 아니면 시장 전체의 든든한 안정감 SPY?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선택에 대한 아주 명확한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네, 이 둘의 대결 구도는 아주 명확해요. 한쪽은 폭발적인 성장, 다른 한쪽은 안정적인 분산.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투자 철학이 이 두 ETF 안에 딱 담겨 있는 거죠. 아니 그럼 근본적으로 이 둘은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자,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따라가는데요. 이게 뭐냐면 금융주를 뺀 나스닥 상장사 중에 상위 100개 기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술주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죠. 반면에 SPY는요. 기술, 금융, 헬스케어 이런 모든 산업을 다 합쳐서 미국 500대 기업 전체를 따라갑니다. 한마디로 집중이냐 분산이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자, 이제 아마 투자자분들이 가장 심장이 뛰는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겠죠? 맞습니다. 바로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요. 와, QQQ가 정말 압도적인 매력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그 강력한 증거예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을 한번 보세요. SPY가 13.4%라는 이것도 사실 훌륭한 성과거든요. 근데 QQQ는 무려 23.1%를 기록했습니다. 와, 이 숫자만 딱 봐도 왜 그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QQQ의 이 폭발적인 성장에 열광하는지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 수익률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제가 아주 흥미로운 시뮬레이션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20년 전에 딱 1,000만 원만 투자했다면 과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요? 와, 진짜 놀랍습니다. 20년 뒤에 이 두 ETF의 자산 격차가 무려 3,900만 원이 넘게 벌어집니다. 아니, 처음에 투자한 돈이 1,000만 원인데 그 차이만 거의 4배에 달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 한 게 아니고 그냥 어떤 ETF를 선택했느냐, 딱 그 차이 하나만으로 만들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무서운 힘이죠. 자,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처음 5년 동안의 격차는 한 220만 원 정도예요. 이 정도면 할 수 있죠. 근데 10년이 지나면 750만 원, 15년이 지나면 1,800만 원, 그리고 마침내 20년이 지나면 3,900만 원이 넘게 그 격차가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QQQ의 성장 엔진이 얼마나 강력하게 돌아가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이렇게 달콤한 수익률의 뒷면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를 180도 바꿔보겠습니다. 바로 QQQ가 가진 그 치명적인 약점, 변동성의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계좌를 들여다보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2022년 하락장을 직접 겪었던 한 투자자의 이 한마디가요. 데이터가 말해주지 않는 그 서늘한 공포를 그대로 느끼게 해줍니다. 어제까지의 그 높은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이 순식간에 공포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2022년 시장이 크게 흔들렸을 때의 성적표입니다.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SPY가 마이너스 18%로 나름 선방하는 동안에 기술주 중심의 QQQ는요, 무려 마이너스 33%나 폭락했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로 마이너스 33%지 말 그대로 내 자산의 3분의 1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경험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QQQ의 그 화려한 수익률 뒤에 숨어있던 변동성이라는 대가의 진짜 얼굴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QQQ는 보통 하락장에서 SPY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더 깊게 떨어집니다. 왜냐? 기술주에 대한 높은 집중도 때문이죠. 이게 상승장에서는 최고의 무기지만 하락장에서는 그대로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SPY는 여러 산업에 든든하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하락 방어력이 훨씬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익률과 리스크,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딱 맞는 최적의 황금 비율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격적인 투자자. 나는 높은 변동성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QQQ 비중을 70%까지 높이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립적인 투자자입니다. 성장도 좋지만 안정도 놓칠 수 없다. 이런 분들이죠.
바로 성장과 안정의 균형, 그 가장 이상적인 지점을 찾는다면 QQQ와 SPY를 정확히 반반, 50대 50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수적인 투자자, 수익률 조금 낮아도 괜찮아. 내 돈 지키는 게 먼저야. 바로 안정성과 하락 방어에 우선순위를 두는 분들인데요. 이럴 땐 S&P 비중을 70%로 확 높이고 QQQ를 30% 정도로 가져가면서 시장의 거친 변동성으로부터 내 포트폴리오를 지켜내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최종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뜯어볼까요? 이 구조적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먼저 운용보수, SPY가 절반 이상 저렴하고요. 그리고 기술 섹터 비중이나 상위 10개의 종목의 집중도를 보면 이건 QQQ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바로 이 집중도가 QQQ의 모든 특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QQQ는 단 10개의 기업이 펀드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 성과에 내 투자의 운명이 그냥 걸려있다는 뜻입니다. 이 집중 리스크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라면 여기에 더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환율 리스크와 세금 문제예요.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원화가 강세, 즉 환율이 떨어지면 수익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거든요.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환해지 상품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세금 측면에서 국내에 상장된 ETF랑 미국에 상장된 걸 직접 사는 것 중에 뭐가 더 유리한지 이건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환율이 1,400원에서 1,200원으로 뚝 떨어졌다고 해보죠. 그러면 주가는 하나도 안 변했는데도 오직 이 환율 변동만으로 마이너스 14.3%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주식 수익률을 다 깎아먹고도 남을 수치죠. 환율 리스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결국 이 모든 데이터를 다 종합해봤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딱 하나로 모아집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투자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죠. 마이너스 30% 폭락장이 왔을 때 공포에 질려서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투자,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에게 맞는 유일한 정답일 겁니다.